괌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괌이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길도 한가하고 빨리 다니는 차들이 없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전이 쉬울 뿐이지 괌에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 한국과 다른 교통법규를 꼭 이해하시고 운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 아저씨입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아지면서 길에서 한국 관광객분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괌으로 오셔서 렌트카를 이용하셔서 운전을 하시면서 괌을 즐기시는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괌을 찾아주는 여러분들이 괌에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견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괌은 전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노견에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만진다든가 또는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또는 차에서 어떤 물건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괌 같은 경우는 절대 노견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처럼 그냥 비상등을 켜고 노견에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위반 사항이니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내비게이션 설정이라든가 차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꼭 안전한 중앙차선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주차장에 들어가셔서 주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택시를 타시는 분들도 그냥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괌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실 때는 거의 카톡이라든가 전화를 이용해서 차를 부르시니까요. 절대로 길거리에서 차를 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나 또는 기사분들이 찾기 편한 장소를 정하셔서 안전한 곳에서 택시를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지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괌에는 신호등마다 거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또 좌회전 차선에 차가 한 대나 두 대가 있을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를 굉장히 짧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선에 너무 멀리 서거나 또는 정지선을 넘어갈 경우 좌회전 신호가 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정지선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측 출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차가 많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쪽 노란불이 켜지고 나서 이쪽 신호에 파란불이 켜질 걸 알기 때문에 좀 예측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칫 예측 출발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다 보면 정지선을 밟게 되고 그렇다 보면 센서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측 출발을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의 위험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노란색 신호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에는 노란색 신호에는 서라고 배웠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 보면 노란색 신호가 켜졌을 때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차로 중앙에 설 수도 없는 거고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해서 바로 서게 되면 뒷차로부터 추돌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 노란불이 켜졌을 때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위반 사항인데요. 괌 같은 경우는 노란색의 교차로에 진입을 해도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출발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는 꼭 파란불이 켜진 후에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탑 사인, 그러니까 일시정지 신호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이 스탑 사인을 굉장히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스탑 사인은 서행이 아닌 꼭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지나다니는 차가 없거나 또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차가 없다고 해서 일단 정지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차가 있던 없던 꼭 일단 정지 신호는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를 했을 경우에 먼저 온 차량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내가 일단 정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발할 게 아니라 먼저 온 차가 있으면 먼저 온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꼭 우선 진행 순위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보호 좌회전 시 안전 확보입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중앙차선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중앙차선은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차선에서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는 비보호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을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차선이라든가 또는 비보호 지역에서 좌회전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비보호 지역에서 나온 차들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주어지니까요. 이 부분은 꼭 안전을 확보하시고 여유 있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깜빡이를 꼭 켜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고 차가 밀리다 보니까 깜빡이를 켜면 양보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빡이를 켜지 않고 그냥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괌은 깜빡이를 켜면 굉장히 양보를 잘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건대 깜빡이를 켜면 정말 3대 내지 5대 안에 양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기를 할 때는 꼭 깜빡이를 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괌 현지인들 같은 경우 방어 운전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시기 전에는 꼭 깜빡이를 미리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차 시 장애인 주차구역 또는 지정 주차구역을 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괌에서 장애인 주차 지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견인은 물론이고요.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을 보면 주차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석 색깔이 빨간색인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니까요. 이 빨간색 연석이 있는 곳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를 앞에 태우거나 또는 영유아를 안고 앞에 타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때문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하실 경우에는 꼭 뒷좌석에 어린이 시트를 하고 어린이를 태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잠깐이라도 어린이들만 차에 놓고 차를 떠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4년 전에 한국의 판사 변호사 부부가 K마트에서 잠깐만 갔다 올 생각으로 어린 자녀들만 차에다 두고 K마트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현지인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강제로 차문을 개방하고 어린이를 꺼내고 그 판사 부부는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합니다. 괌 법률상 어린이들만 차에 놓고 차를 떠날 경우 그 부모에게 큰 처벌이 내려지니까요. 어린이들만 차에다 두고 차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8가지 외에 몇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신호가 없는 이면 도로에서 일단 정지를 해서 기다릴 경우 마주오는 차가 쌍라이트를 켤 경우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쌍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괌 같은 경우 쌍라이트는 양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면 먼저 가라는 신호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괌의 경찰차에는 폴리스라고 써있는 경찰차도 있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찰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차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일단 정지 신호를 무시하거나 위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함부로 차를 이동하지 마시고요.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괌은 도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무래도 밤문화가 없고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어두운데요. 야간에 운전을 하실 때는요.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출발 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좀 유지하시고 과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 PD 아저씨.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괌에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과 다른 법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르고 빠른 괌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괌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